아침 햇빛이 부엌 창가로 살짝 들어오고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오늘 할 일을 천천히 떠올리고 있죠. 집안은 조용하고 딱히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아침입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택배 왔어. 남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은 없고 대신 거실 한쪽 횃대 위에 앉아있는 작은 존재가 고개를 옆으로 갸웃하며 다시 말합니다. 여보, 택배 왔어. 사람의 목소리와 너무도 비슷한 그 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한 마리의 앵무새입니다.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분명 사람이 장난치는 거 아니야? 하고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묻게 됩니다. 도대체 이 작은 새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말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까? 그냥 소리를 흉내내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증이 고개를 듭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을 잘하는 앵무새들 중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품종은 무엇일까? 또 우리와 이렇게 말을 섞으며 살아가는 이 새들은 과연 얼마나 오래 우리 곁에 머물 수 있을까? 지금부터 우리는 사람 말을 따라하는 이 특별한 새, 앵무새의 세계로 천천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앵무새가 내는 소리는 가만히 들어보면 사람의 목소리와 조금 다릅니다. 어딘가 살짝 묘하고 어색한데 또 어떤 순간에는 깜짝 놀랄 만큼 똑같기도 하죠. 인간은 목 안쪽에 성대를 떨려서 소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앵무새에게는 우리처럼 성대가 없습니다. 대신 기관이 둘로 갈라지는 지점에 시링스라고 불리는 특별한 발성기관이 자리 잡고 있죠. 이 시링스는 작은 Y자 모양의 구조입니다. 양쪽을 따로 움직이면서 마치 두 개의 악기를 동시에 연주하듯 복잡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앵무새는 높은 소리, 낮은 소리, 휘파람, 웃음소리까지 놀랍도록 다양한 소리를 섞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앵무새의 혀입니다. 앵무새의 혀는 생각보다 두툼하고 잘 움직입니다. 입안에서 공기의 흐름을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바마바처럼 사람 말에 가까운 발음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뇌, 앵무새의 뇌에는 사람 아이가 말을 배울 때처럼 소리를 듣고 기억하고 다시 따라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해서 들리면 그 패턴을 통째로 저장해 두었다가 상황에 맞든 안 맞든 툭 하고 꺼내 쓰기도 하지요. 그래서 앵무새의 말하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귀로 들은 소리를 뇌에서 분석하고 편집해서 시링스와 혀로 다시 재생하는 존재. 그냥 테이프 레코더가 아니라 나름의 방식으로 소리를 이해하고 재조합하는 작은 보컬 엔지니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들죠. 앵무새 중에서 누가 제일 말을 잘할까? 먼저 가장 유명한 이름을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회색 앵무, 아프리칸 그레이입니다. 전신이 잿빛에 가까운 회색, 꼬리만 선명한 빨간색을 띠고 있는 이 새는 앵무새계의 수다왕으로 불립니다. 수백 개의 단어는 기본이고 어떤 개체는 1000개가 넘는 단어를 익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어만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색깔, 모양, 숫자 같은 개념도 구분해낸 사례가 보고되면서 2-3살 아이 정도의 지능을 가진 새라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 패럿이라 불리는 중대형 앵무새들이 있습니다. 노란 머리, 파란 이마, 붉은 꼬리 등 여러 종이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다는 것. 이 친구들은 마치 노래하듯 멜로디를 살려서
사람 말을 따라합니다. 집안에서 누군가 흥얼거리던 노래를 엉성하지만 묘하게 비슷한 음정으로 따라 부를 때 우리는 피식 웃으면서도 감탄하게 됩니다. 조금 크기는 작지만 놀라운 기록을 가진 새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작은 잉꼬, 버지라고 불리는 작은 앵무새입니다. 몸집은 손바닥만 하지만 어떤 개체는 무려 1700개가 넘는 단어를 배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특히 수컷 버지는 빠르고 높은 목소리로 쉴 새 없이 중얼거리듯 말하는데 잘 들어보면 집안에서 늘 들리던 말들이 조각조각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디안 닉넥, 몇몇 코카투 종류들도 말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품종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애정을 담아 말을 걸어주느냐입니다. 앵무새는 혼자서 말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려준 말이 그들의 입에서 다시 돌아올 뿐입니다. 이제는 수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아지는 보통 10년 안팎, 고양이도 10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앵무새는 어떨까요? 작은 체구의 사랑 앵무, 코카티엘 같은 소형 앵무새들은 보통 5년에서 10년, 잘 돌보면 15년 안팎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형 이상, 우리가 흔히 큰 앵무새라고 부르는 친구들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프리칸 그레이, 아마존 패럿, 마코 앵무 같은 대형 종들은 20년, 30년은 흔하고 40년, 50년을 넘겨 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기록으로는 60년, 70년 이상, 심지어 100년 가까이 살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앵무새를 입양하면 반대로 그 새의 유산 계획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내가 떠난 뒤에도 이 새를 돌봐줄 사람을 미리 정해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귀엽다고 데려온 한 마리의 새가 나의 청년기와 중년, 그리고 노년, 어쩌면 내가 없는 시기까지 또 다른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한다는 매력 뒤에는 이렇게 무거운 책임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 평생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앵무새는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하는 앵무새와 사람 사이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앵무새, 한 마리의 연구용 새의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그 새의 이름은 알렉스, 품종은 아프리카 회색 앵무였습니다. 한 연구자는 이 작은 새에게 무려 30년 가까이 말을 가르치고 그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헬로우를 몇 번 따라 했다고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빨간 블록과 파란 블록을 섞어놓고 빨간 건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알렉스는 실제 개수를 맞히곤 했습니다. 같은 것, 다른 것, 같은 개념도 이해하고 작다, 크다, 같은 비교도 했다고 보고되었죠. 어느 날 연구자가 실수로 잘못된 답을 말하자 알렉스가 이런 말을 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아니야, 농담처럼 들리지만은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이 작은 새는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새를 보며 이렇게 묻게 됩니다. 과연 이 새는 단어를 외운 기계였을까? 아니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던 작은 존재였을까?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익숙한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평범한 아파트 거실, 작은 새장 안에는 조그만 버지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집에는 늘 다양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전자레인지 띵 하는 소리, 문 열리는 소리, 텔레비전 뉴스 앵커의 목소리, 엄마가 아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리고 카톡 알림음. 이 집의 버지는 그 모든 소리를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집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아침, 엄마는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누군가 초인종을 누른 줄 알고 고개를 듭니다. 딩동 택배 왔습니다. 현관문으로 가보지만 아무도 서 있지 않습니다. 그때 뒤에서 다시 똑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딩동 택배 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보니 새장 안보지가 고개를 까딱이며 혼자서 계속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주인의 웃음 속에 조금은 묵직한 깨달음이 스며듭니다. 아,
이 아이 귀에는 하루 종일 이런 소리만 들렸구나.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낸 말과 소리들이 그대로 새의 입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어떤 말 속에 사는지, 앵무새는 그대로 들려주는 거울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긴 시간 인생의 한 구석을 같이 걸어온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한 남자는 우연히 새 가게에서 아마존 패럿 한 마리를 데려옵니다. 애들이 좋아하겠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은 자라 집을 떠나고 부모님의 머리에는 서서히 흰머리가 늘어갑니다. 그동안 집을 지키던 건 변하지 않는 두 존재였습니다. 부엌에 오래된 식탁, 그리고 거실 한쪽 횃대 위 앉아있는 그 앵무새.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밤, 남자는 빈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불 꺼진 TV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괜찮아. 분명 예전에 아내가 쓰던 말투와 목소리입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앵무새를 바라봅니다. 앵무새는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여보, 괜찮아. 그 말이 남자의 가슴을 울립니다. 언젠가 가족들이 웃으며 떠들던 날, 누군가 앵무새에게 가르쳐줬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재미있는 장난이었지만 수십 년이 흐른 뒤 그 말은 작은 위로가 되어 남자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면 앵무새는 항상 문 쪽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늘 듣던 그 말을 다시 꺼내놓습니다. 다녀왔어? 남자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 다녀왔어.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아이는 누구와 대화를 나누게 될까?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같이 이야기 나눌 입과 귀가 있어야 비로소 행복이 됩니다. 사람과 새, 둘 다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그들이 함께 나눈 시간은 그저 동물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 어떤 우정처럼 느껴집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위험한 순간을 알려준 작은 영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새벽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 부엌 어딘가에서 희미한 타는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전기포트 코드를 빼지 않고 잠들었거나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 물을 올려두고 깜빡 잊은 탓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연기가 조금씩 번지는데도 사람들은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때 거실 한쪽에서 앵무새가 갑자기 난리가 납니다. 평소에는 장난처럼 일어나, 일어나, 불이야 같은 말을 배우고 놀았는데 이날만큼은 그 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 불이야. 일어나. 집안 가득 울려 퍼지는 소리에 주인은 번쩍 눈을 뜹니다. 연기를 보고 놀라 부엌으로 달려가 간신히 불이 번지기 전 상황을 수습합니다. 숨을 돌리고 나서야 주인은 횃대 위 앵무새를 바라봅니다. 언젠가 웃으면서 가르쳐줬던 말들이 결국 자기 목숨을 지켜준 셈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가 어느 날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어느 날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앵무새와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다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와 봅니다. 조용한 아침 부엌, 커피잔을 들고 서 있던 그 남자, 뒤에서 들리던 앵무새의 한마디. 여보, 택배 왔어. 그 말은 사실 어제 택배가 왔을 때 누군가 우연히 던졌던 말이었을 겁니다. 그때 앵무새는 조용히 듣고 기억해 두었다가 오늘 아침 그 말을 다시 꺼내 놓았습니다. 앵무새는 스스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려준 말, 우리가 흘려보낸 소리들을 그대로 따라할 뿐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앵무새와 함께 산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새의 입을 통해 평생 반복 재생될 내 말에 기록을 남기는 일, 웃으면서 가르쳐준 말이 나중에 내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웃음을 다시 불러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거친 말, 짜증 섞인 말들이 그대로 새의 입을 통해 거울처럼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사는지, 그 말 속에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며 사는지 앵무새는 오늘도 조용히 듣고
따라하며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말 정말 이대로 괜찮나요? 사람 말을 따라하는 새, 앵무새. 놀라운 재능과 긴 수명 뒤에는 우리가 쉽게 잊고 지내던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매일 입 밖으로 꺼내는 그 말들이 과연 다시 들어도 부끄럽지 않은 말인지, 오늘도 어느 집 거실 한켠 작은 횃대 위에 앉은 앵무새 한 마리가 우리의 말을 따라하며 그 질문을 조용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